KF-21 국산 엔진 개발하자 록히드 협력 제안. 핵은 만들어도 전투기는 어려울 것. 한 무시하던 록히드. 이제는 빅딜 제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 눈치를 봐야 했다. K9 자주포에 장착된 MTO 엔진이 독일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된 까닭의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던 수출 계약이 무산된 것도 독일이 어깃장을 놓아서다. 이를 갈던 하나는 지난 2월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해 K9 자주포에 장착하기 시작했다. 이제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독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차 엔진에 이어 전투기 엔진도 개발에 나섰다. 하나는 제너럴 일렉트릭, GE 등이 만든 설계도 등을 토대로 항공기 엔진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45년 동안 이 분야에 몸담은 만큼 상당한 제조 노하우를 쌓았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 능력을 갖춘 개발사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엔진 개발에 합류했다. 두산이 2019년 세계 5번째로 개발한 가스터빈은 국내 여러 화력발전소에 들어서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하나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합작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에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기본 설계 단계부터는 두 회사 모두 단독 참여한다는 의사를 방위사업청에 건넸다. 연구개발에 드는 돈은 방사청이 된다. 업계에선 사업비가 향후 10년간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재 개발과 부품 가공 기술 내재화를 포함하면 사업비는 5조 원 이상으로 훌쩍 뛴다.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량한 기체에 실린다. 하나와 두산이 자체 엔진 개발에 뛰어든 건 각국의 수출 통제 때문이다. 미국 등 35개국이 참여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첨단 무기와 부품은 개발사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다. KF-21에 장착되는 엔진도 GE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마음대로 수출할 수 없다. 해외에 기술을 이전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항공 엔진의 핵심 기술은 영국 롤스로이스 펠시와 미국 GE 및 프레트트니 등 3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은 하나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다. 2019년 미국 항공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한 것도 독자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하나는 이닥을 손에 넣으면서 엔진 외형인 고형체 제조 기술에 이어 핵심 부품인 엔진 회전체 제조 역량도 확보했다. 김종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팀장은 회전체 기술을 확보하면서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모든 철강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덤으로 110여 개에 달하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제조 네트워크도 갖췄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하나가 항공 엔진과 관련한 기술을 대부분 터득한 만큼 몇몇 부족한 기술만 채우면 독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나는 엔진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재 250명 정도인 연구 인력을 2028년 80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를 엔진 부품 사업부와 항공사업부, 미래항공연구소를 통합한 항공엔진 사업부를 출범했다. 두산도 3월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등 독자 엔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 제조 기술을 전투기 엔진에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엔진이 뿜어내는 1500도 이상 초고열을 이겨낼 수 있는 냉각 및 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도 두산이 독자 엔진 개발에 뛰어든 배경으로 꼽힌다. 2. 트럼프 변수 내수 침체.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수정. 정부가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새 예산안과는 별개로 내년 초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출범 후 건전 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한다. 건전 재정 기조를 폐기하진 않지만 경기 부진과 소득 양극화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과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유연한 재정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여권 일각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했다. 여권 핵심부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양극화 타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정부 경제팀 개편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한 뒤로 2년 6개월간 한 번도 추경을 추진한 적이 없다. 첫 추경도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 추경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경을 10차례 편성한 것과 비교해 추경을 유달리 멀리하는 정부란 말이 나왔다. 현 정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건전 재정을 내세워 선을 그어왔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진에 대응하자는 주장의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때 훼손된 재정 건전성을 복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여권 일각에서도 추경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당시 대통령실 일부 인사도 이런 주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추경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 경제팀 논리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경제팀원들 사이에선 건전 재정은 임기 5년 전체에 걸쳐 달성해야 할 재정 정책 목표이지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무관하게 고수해야 할 도구마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선 캠페인에 참여한 한 경제학자는 관료 출신이 중심이 된 현 정부 경제팀이 앞세운 건전 재정은 구호에 가까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예산, R&D, 연구개발, 예산,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고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기는 했다. 그러나 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적자 재정 흐름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 매년 걷어들이는 것보다 많은 돈을 쓴 것이다. 정부는 재정 적자가 지출 증가보다는 법인세 등 세수의 일시적인 부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지출 규모를 전년도보다 줄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한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긴축 기조를 고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뒤로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것도 추경 검토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4%로 부진했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대 후반으로 회복되고 수출은 물론 코로나 이후 침체했던 내수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기업 실적도 개선되면서 세수 부족 문제도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내수 회복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중돼 수출 여건도 크게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
웃돌 것으로 예상돼 불경기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적극 재정 정책을 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내년 초 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세의 예산안 편성 때 고려하지 않았던 여러 신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년 초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677조 원을 지출하기로 했던 정부세의 예산안보다 재정 지출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 적자 규모가 일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경을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식의 사업은 지양할 것이라면서 지출 대비 경기 부양 효과는 크면서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면서 상속세 감세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상속세처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감세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세금의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를 줄이면 노년층 자산의 청년층 이동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